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은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유추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카드게임을 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된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물리쳐야 한다. 사람들이 집요하게 당신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할 때에는 먹물을 내뿜은 오징어처럼 당신의 생각을 감추어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유지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익숙한 것보다 이국적인 것이 더 비싸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과대평가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신비감을 느낄 때 당신을 더 높이 평가한다. 따라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지 마라. 당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듣되 당신을 비판할 기회를 주지 않을 정도가 적절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왜 칭찬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나 신비로운 것을 숭배한다. 상대의 욕망을 자극하라.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손쉽게 움직일 수 있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징검다리로 다른 사람의 욕구를 이용한다. 이들은 상대로 하여금 원하는 것을 얻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의 욕구를 한층 자극한다. 사람이란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력을 못 느끼지만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욕망에 불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채우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욕망은 더욱 커지는 법이다. 따라서 상대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그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상대를 움직이는 가장 교묘한 방법은 그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당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거절에 시간이 필요한 이유.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승낙하지 말고 신중히 생각한 뒤 승낙하라. 오래 기다린 뒤에 얻은 것이 더욱 값진 법이다. 마찬가지로 요구를 거절할 때에도 상대가 거절의 말에 상처 입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정중하게 거절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거절하는 것은 손쉽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이 상당 부분 사그라지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급하게 재촉하더라도 가능하면 답변을 미루어라. 상대방이 그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릴 시간을 주어라. 쉽게 반박하지 마라. 당신의 의견이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반박하지 마라. 그가 반대하는 이유가 교활함 때문인지 혹은 어리석음 때문인지를 먼저 간파하라. 상대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일 수도 있지만 당신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일부러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것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웃어버리면 그만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숨은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건전한 논쟁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속마음을 알아내려는 속셈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에는 경계심이라는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꽂아두는 것이 지혜롭다. 칭찬을 구걸하지 마라.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이러한 허풍선이들은 카멜레온처럼 수시로 자신의 모습을 바꾸면서 사람들을 기만한다. 한편 음식 부스러기를 찾아다니는 개미처럼 다른 사람이 이룬 성과에 부스러기를 주우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 역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로채려고 하다가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다. 큰 성과를 이루었다면 굳이 그것을 뽐내지도 말고 허풍을 떨지도 마라.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에만 만족하고 공적에 대한 칭찬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라. 사람들이 영원히 자신을 칭찬하게 만들려고 자신에 대해 찬양의 글을 쓰게 하지 마라. 영웅처럼 보이기보다는 영웅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쓸데없는 일을 떠맡지 마라.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다. 시간이 없으면 부도, 건강도, 사랑도, 심지어 삶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계적인 일이나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다. 특히 쓸데없는 일을 떠맡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헛된 공명심 때문에 혹은 단순히 거절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일을 떠맡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고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자신의 영혼을 질식시킨다.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마라. 윗사람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가 당신에게 비밀을 고백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의 신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윗사람의 비밀을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일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거울을 언젠가는 깨버린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참모습을 본 사람을 멀리하고 단점을 아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한다. 특히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 그는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이성까지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권력자의 신복이었다가 한순간에 파멸당한 사람이 부지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 것이 현명하다. 경쟁 상대에게 배워라. 적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라. 손을 베는 칼날이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손잡이를 잡는 식으로 상황을 파악하라. 이 말은 모든 경쟁에 적용된다.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동지보다 적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역사상에는 적이 가진 증오심을 이용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해결하고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상당수 있다. 그리고 아첨은 증오심보다 위험하다. 상대의 증오심은 자신의 결함을 고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지만 아첨은 결함을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의 증오심을 거울 삼아 행동한다. 이는 상대의 애정을 거울 삼아 행동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혜로운 태도이다. 혀를 잘 다스려라. 혀는 야수와 같다. 일단 고삐가 풀리면 좀처럼 재갈을 물릴 수 없다. 혀는 정신의 맥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말을 통해 정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마음을 읽어낸다. 안타까운 것은 혀를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마구 혀를 놀린다는 것이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함으로써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미워하지도 마라. 오늘의 친구가 내일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이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난다. 우정을 저버린 친구에게 경솔하게 약점을 잡혀 그가 나중에 손쉽게 싸움을 걸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한 적에게는 늘 화해의 문을 열어두어라.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관용의 문을. 흔히 복수의 기쁨은 큰 고통으로 변하고 상대에게 해를 입혀서 누린 만족감은 슬픔으로 변하곤 한다. 날마다 자신을 갈고 닦아라.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지는 않다. 따라서 인격을 향상시키고 뛰어난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고상한 취향, 순수한 지성, 확고한 의지, 성숙한 판단력을 갖추기 위해서 매일 자신을 단련한다. 그 결과 어리석은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된 채 살아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완벽함에 도달한다. 매일 자신을 갈고 닦아 완벽함에 이른 사람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리게 된다. 이기고 있을 때 그만두어라. 뛰어난 노름꾼은 돈을 따고 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난다. 성공적인 퇴각은 용감한 공격 못지않게 훌륭하다. 충분한 성과를 올렸다면 혹은 엄청난 성과를 올렸다 하더라도 적당한 시기에 그만둘 줄 알아야 한다.
오래 지속되는 행운은 위험하다. 행운이 찾아온 뒤 불운이 찾아오고 또다시 행운이 찾아올 때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 행운이 급하게 달려오면 미끄러져 산산조각이 될 위험도 그만큼 크다. 작은 행운은 길게 지속되는 반면 엄청난 행운은 금방 사라진다. 행운은 무거운 사람을 오랫동안 업고 가야 하는 것에 금세 지치기 때문이다. 조언을 구하고 부족함을 채워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또한 무지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는 착각 속에서 산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일깨워 줄 수 없다. 무지한 사람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이들도 대부분 할 일 없이 지내고 있다. 어느 누구도 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해서 자신의 뛰어남이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의심받지도 않는다. 오히려 조언을 구함으로써 자신에게 없는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조언을 구하고 부족함을 채워가야 한다. 지나친 기대감은 발목을 잡는 짐이 된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마라. 머릿속으로는 손쉽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막상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다. 현실과 상상의 세계는 엄연히 다르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는 쉬워도 그것을 실현하기는 어렵고, 상상의 욕망이 더해져 지나친 기대를 갖게 되면 실망도 그만큼 더 커지는 법이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지나친 기대에 기만당하고 실망한다. 희망만큼 현실을 왜곡시키는 것도 없다. 따라서 안전하게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냉철한 이성으로 희망을 다스려야 한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지나친 기대가 아니라 적당한 호기심을 끌어내는 것이야말로 멋진 일이다. 또한 사람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성과를 실현하면 그 기쁨과 영광은 2배가 된다.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달은 무수한 별들 가운데서 홀로 찬란히 빛난다. 하지만 태양이 떠오른 다음에는 희미하게 보이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다. 당신의 재능을 가리는 사람 곁에는 절대로 가지 마라. 당신을 한층 빛나게 해줄 사람만 사귀어라. 로마의 시인 마르시알리스의 작품에 나오는 교활한 여인 파블라는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었다. 그녀는 못생기고 초라한 하녀들을 항상 주위에 거느리고 다니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한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탁월한 능력이나 재능을 갖고 있지 않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주의하라. 그들과 함께 당신의 평판도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을 향해서 매진하는 동안에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과 어울리되, 일단 성공하고 나면 당신을 빛내줄 사람들만 곁에 두어라. 선함과 무능함을 구분하라. 부당한 상황에서도 화를 낼 줄 모르면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만다. 이들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리석기 때문이다. 새들도 허수아비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를 조롱하고 곡식을 쪼아 먹는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쓴맛과 단맛을 잘 배합한다. 단맛만 있으면 어린아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군것질감밖에 되지 않는다. 결점을 매력으로 승화시켜라. 도덕적 혹은 인격적 결점이 없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결점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결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발목을 잡히고 만다. 또한 많은 사람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려 한다. 이들은 상대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은 무시하고 사소한 결점만을 끄집어내 비난한다. 구름 한 점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명성에도 그것을 해치는 사소한 결점들이 묻어있기 마련이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재빨리 찾아 끊임없이 헐뜯는다. 따라서 결점을 매력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성공에 이르는 최고의 지혜이다.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는 월계관을 씀으로써 자신의 대머리를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의 징표로 만들었다. 단호함이야말로 승자들의 특징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성급하게 처리해서 생긴 피해보다는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해서 생긴 피해가 더욱 크다. 전쟁에서는 움직일 때보다 가만히 있을 때 더 큰 피해를 입는 법이다.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등을 떠밀어 주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면서도 결단력이 없어서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 반대로 민첩하게 행동함으로써 절대로 곤란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뛰어난 판단력과 단호한 결단력에 힘입어 손쉽게 성공을 거머쥔다. 이들은 말과 동시에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항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신감으로 충만하다. 완성되지 않은 것을 공개하지 마라. 어떤 것이든 처음에는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미완의 모습을 본 사람의 뇌리에는 그 인상이 남게 되고 완성된 모습을 보아도 기억이 되살아나 감상을 방해한다. 완성되지 않은 전체를 한번 흘깃 보는 것은 호기심을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점만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작용을 한다. 어떠한 것이든 완성되지 않으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것을 요리하는 과정을 본다면 식욕이 반감되거나 오히려 불쾌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거장들은 모두 시작 단계에 있는 작품을 좀처럼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자연에서도 이러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자연은 때가 될 때까지는 절대로 자신을 세상에 내놓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라. 사자의 털가죽을 걸칠 수 없다면 여우의 털가죽이라도 뒤집어 써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은 결코 명성을 잃지 않는다. 힘으로 안 되면 영리하게 요령으로 처리하고 한 가지 방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라. 용기라는 대로로 갈 수 없으면 교활함이라는 지름길을 택하라.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없다면 차라리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낫다. 성공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복수이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오히려 치켜세우는 것보다 훌륭한 행위는 없고 탁월한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보다 영웅적인 복수는 없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불운을 빌던 사람들에게는 심한 고문이 되고 당신의 영광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된다. 성공함으로써 상대를 괴로움에 빠뜨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수이다.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단 한 번만 죽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시기하는 사람이 박수갈채를 받을 때마다 매번 새롭게 죽는다. 시기받는 사람의 명성이 지속되면 시기하는 사람의 고통도 끝나지 않는다. 전자는 영광 속에 영원히 살고 후자는 고통 속에 영원히 산다. 명성의 나팔이 전자에게는 불멸을, 후자에게는 근심 걱정의 교수형을 선포한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 모든 것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칼날 쪽을 쥐면 고통을 당하고 반대로 아무리 적대적인 것이라도 손잡이를 잡으면 방패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장점만 보고 기뻐했던 많은 일도 나중에는 슬픔을 들이운다. 모든 일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법이다. 그러한 것들에서 장점을 골라내는 것이 지혜다. 수많은 불빛이 켜져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불빛이 꺼져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니 가장 환한 불빛만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나쁜 것과 혼동하지 마라. 어떤 이들은 모든 일에 만족하고 어떤 이들은 모든 일에 슬퍼하는 것도 바로 이것에서 연유한다. 이러한 관찰법은 혐오를 막을 수 있는 위대한 보호막이며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에 유용한 중요한 삶의 규칙이다. 살아가는 동안 단 하루도 태만히 보내지 마라. 운명은 우리에게 즐기듯 장난친다. 그리고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연으로 가장한 큰일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언제나 머리와 지혜, 용기, 아름다움으로 대비하도록 하라.
아무런 걱정 없이 신뢰로 가득했던 날이 갑자기 우리의 명망이 곤두박질치는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의력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 꼭 주의력이 부족해진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발에 걸려 넘어져 일을 망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한 저기를 품은 운명은 때로 우리의 완전성이 부주의할 때 그것을 엄격한 시험에 놓이게 한다. 운명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나를 택해 우리의 가치를 시험하는 것이다. 선택하는 기술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삶의 대부분이 선택에 달려 있다. 선택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감식력과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학식이나 지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선택 없이는 완전성도 없다. 선택은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이 노련한 정신과 예리한 지성, 학식과 조심성을 지녔으면서도 선택의 과정에서 실패한다. 이들은 마치 오류를 범하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매번 최악의 것을 움켜쥔다. 그렇기에 선택할 줄 아는 것은 하늘이 내린 최고의 재능 가운데 하나다. 지나친 상상력을 제어해야 한다. 상상력은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힘을 실어주면서 행복에 관한 모든 것을 쥐고 있고 심지어 이성까지 지배하기도 한다. 상상력은 폭군의 힘을 획득할 수 있으며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상상력은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사로잡기까지 하고 우리의 존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도 하거나 또 우리의 어리석음을 실감케 함으로써 슬픔으로 가득 채우기도 한다. 상상력은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게도 하고 만족하지 못하게도 하기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만 주면서 바보를 괴롭히는 착취자처럼 느껴지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현기증이 나타날 정도로 천상의 희열을 느끼게 하거나 행운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이성의 비호가 상상력의 울타리를 치고 막지만 않는다면 상상력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을 정확히 파악해야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자신의 기질과 정신과 판단과 성향을 파악하라.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먼저 파악하지 않고는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용모를 보여주는 거울은 존재하지만 영혼을 보여주는 거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 어떠한 경우에도 외적인 모습은 있고 내적인 지금의 모습만을 파악하라. 그래야 스스로를 개선하고 완벽해질 수 있다. 자신의 능력과 분별력, 자신의 섬세함을 파악하라. 거래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용기를 시험하라. 자신의 깊이가 어떤지 알아보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라. 소망할 만한 일을 반드시 남겨두라. 소망할 만한 일을 남겨두어야 한다. 완전한 행복 다음에는 불행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육체는 숨을 쉬려 하고 정신은 추구하려 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는 모든 것에 실망해 불만을 느낄 것이다. 더 알아야 할 무언가가 남아 있어야 호기심이 일고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 칭찬할 때에도 절대로 온전히 만족시키지 않는 것이 재치 있는 태도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 이 얼마나 불행한 행복인가. 두려움은 소망이 멈추는 곳에서 시작된다. 한 번뿐인 인생은 즐거운 여행이어야 한다. 쉼 없는 인생은 주막에도 들르지 않는 긴 여행만큼 피곤하다. 다양한 지식은 삶을 즐겁게 만든다. 멋진 인생의 첫 여행은 죽은 자들과의 대화로 시작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 산다. 그럴 때 진실된 책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 것이다. 두 번째 여행은 산 사람들과 보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보고 깨달아라. 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는 없는 법이다.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도 자신의 재능을 나누어 썼고 때로는 풍요로운 것에 추한 것을 곁들여 놓았다. 세 번째 여행은 온전히 자기 자신과 보내라. 마지막 여행은 철학하며 사는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끝을 생각하라. 환호의 현관을 지나 행복의 집 안으로 들어서면 비탄의 문을 지나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을 미리 고려해야 할 것이며 등장할 때의 갈채보다 행복한 퇴장을 더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쁘게 시작했다가 매우 비극적인 결말을 체험하는 것은
불행한 자들의 일상적인 숙명이다. 등장할 때의 범속한 박수 소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물러날 때 표출되는 대중의 감정이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소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드문 일이며 나가는 문지방까지 행운이 동반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등장하는 사람은 정중한 대접을 받으나 퇴장하는 사람은 경멸받기 쉽다. 아픈 내 손가락을 남들에게 보이지 마라. 아픈 손가락을 남들에게 보이면 모두가 그곳을 찌를 것이다. 그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소연하지 마라. 아기를 품은 자는 언제나 약한 곳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당신의 노여움은 적의 즐거움을 더해줄 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나쁜 의도를 품은 자는 드러날 수도 있는 결함을 찾아 늘 주위를 맴돈다. 채찍으로 때리면서 민감한 부위가 어딘지 확인하며 상처가 발견될 때까지 수천 번을 시도한다. 신중한 자는 절대로 자신의 상처를 보이지 않으며 개인적인 불행 혹은 타고난 불행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다. 운명조차도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릴 때 즐거움을 느낀다. 운명의 매질은 언제나 상처를 노린다. 그러니 아픔은 끝나고 즐거움은 계속되도록 아픈 곳도 즐거운 곳도 드러내지 마라. 일반인들의 어리석음을 멀리하는 것이 특별한 지혜다. 어리석음은 일반에 널리 통용되기에 힘을 갖는다. 많은 이들은 한 개인의 어리석음을 압도할 수는 있어도 일반의 어리석음을 피할 수는 없다. 일반인들의 생각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이 최고의 것이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별력이 최악의 것이어도 만족스러워한다. 더욱이 모두가 자신의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의 행복을 시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제의 것을 칭찬하고 이곳의 사람들은 저곳의 일을 부러워한다. 지나간 모든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멀리 있는 모든 것이 더 높이 평가되는 것이다. 매사에 기뻐 웃는 자는 매사에 슬퍼하는 자만큼 대단한 바보다. 비천한 인간들은 어디에나 있음을 알라. 아름다운 코린트에도 훌륭한 가문에도 심지어 자신의 집에서도 비천한 인간들은 있다. 누구나가 그런 인물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더 질 나쁜 최악의 천한 인간들도 존재한다. 깨어진 거울의 조각들이 여전히 거울의 성격을 가지듯 이러한 부류의 인간들은 보통 사람들과 그 성품이 비슷하지만 이들의 해악은 더 크다. 그들은 어리석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비난한다. 그들은 무지의 수제자이고 어리석음의 후원자이며 험담의 동맹자다. 그들의 말에는 개의치 말고 그들의 생각에는 더욱 개의치 마라. 그들을 피하려면 그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리석음은 모두 천한 것이며 천한 것은 어리석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감식력이 뛰어난 사람은 행운을 누린다. 꿀벌은 꿀을 얻기 위해 곧장 단 것으로 향하고 뱀은 독을 만들기 위해 바로 쓴 것을 찾는다. 이처럼 어떤 이의 감식력은 바로 좋은 것을 구하고 어떤 이의 감식력은 나쁜 것에 주목한다. 어떤 것에든 좋은 점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불행한 기질을 가진 많은 이들은 훌륭한 천 가지 중에서 단 하나의 결점을 찾아내어 이를 비난하고 그 모든 것을 다른 이의 의지와 지성이 내다버린 허접한 쓰레기라고 말한다. 그렇게 그들은 결점만 차곡차곡 쌓아간다. 이는 그들의 명민한 감각이 이루어낸 성과가 아니다. 잘못된 선택에 따른 죗값일 뿐이다. 그들은 늘 쓴 것만을 먹고 불완전함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으면서 슬픈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보다는 천 가지 결점 중에서 유일무이한 완전함을 택하는 다른 이의 감식력이 훨씬 더 행복을 가져다 준다. 절대로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 것은 지혜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이다. 왜냐하면 모든 큰 것은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흥분은 영혼의 병든 칩이다. 감정이 그렇게 북받칠 때마다 지혜는 병이 든다. 사악한 감정이 솟아올라 입 밖으로 내뱉어지면 그만큼 명예도 위험해진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야 한다.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불행에 처해서도 흥분하지 않을 만큼 크게 되어라. 아니, 그 행복과 불행의 초연의 경탄을 자아내라. 정신의 용기는 육체의 힘을 능가한다.
죽은 사자라면 토끼라도 그 갈기를 잡아 뽑을 수 있다. 용기를 낼 때는 익사를 부려서는 안 된다. 당신이 한번 굴복하면 다음에도 굴복해야 하고 결국 끝까지 계속 굴복하게 된다. 나중에 이기기 위해 들이는 노력만큼 처음부터 노력한다면 훨씬 더 유용할 것이다. 정신의 용기는 육체의 힘을 능가한다. 그것은 지혜의 갈림길에 서 있다가 기회를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검과 같다. 그것은 인격의 방패다. 정신의 약함은 육체의 약함보다 더 많은 것을 그르친다. 많은 이들이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용기가 없었기에 죽은 이처럼 살면서 활동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삶을 마쳤다. 주의 깊은 생명체인 꿀벌은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달콤한 꿀을 얻기 위해 날카로운 침으로 무장했다. 육체에는 근육과 뼈가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신에도 물러터진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가장 빨리 잊어버려야 할 일을 가장 잘 기억한다. 기억은 우리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비열하게 우리를 버리고 전혀 필요치 않을 때 어리석게도 우리에게 달려온다. 기억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일에는 자상함을 보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에는 태만하다.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치료제를 잊어버린다. 당신의 기억에 편안한 습관을 길러주라. 거기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 등불은 밝게 빛날수록 빨리 꺼진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나서지 마라.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이용당하고 혹사당할 뿐이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존재 역시 곤란하지만 모두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다. 한 분야에서 뛰어나도록 자신을 단련하고 다른 분야에서의 재능 발휘는 삼가라. 등불은 밝게 빛날수록 불길이 빨리 꺼지는 법이다. 완전한 행복도 완전한 불행도 없다. 천국에서는 모든 게 기쁨이고 지옥에서는 모든 게 고통이다. 반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위치한 이 세상에서는 기쁨과 고통이 공존한다. 운명은 항상 변화하고 세상은 무와 같다. 그래서 누구도 완전히 행복할 수 없고 완전히 불행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순간의 기쁨과 고통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아무리 긴 밤이어도 반드시 해는 뜬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 인내심을 갖춘다면 어떤 일에도 쉽게 당황하거나 크게 흥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당연히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어떤 문제라도 하나하나 극복하고 그 핵심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면 서둘러 해결하는 것보다 더 많이 달성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무리하게 해내려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신조차도 인내심이 강하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어떤 장애물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맞설 수 있다. 아무리 긴 밤도 기다리면 반드시 해가 뜬다. 욕망이 사라지면 걱정이 시작된다. 모든 것을 손에 넣으면 불행해진다. 갈망할 것이 없으면 정신은 활력을 잃고 모두 이루어 버린 뒤에는 열정을 하얗게 불태우고 남은 잿더미에 실망하게 된다. 정신을 활기차게 유지하려면 열정과 호기심이 필요하다. 너무 만족하는 태도는 불운으로 이어진다.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지면 이번에는 모든 일이 걱정거리가 된다. 즉, 욕망이 사라지면 걱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최고의 욕망은 곧 최고의 약점.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라. 상대의 마음속 깊이 닿고 싶다면 힘이 아니라 머리를 써야 한다. 누구나 쾌락이나 명예에 대한 욕망이 있다.
상대를 움직이는 강한 욕망을 알게 되면 그의 생각을 바꾸는 열쇠를 이미 손에 쥔 것이나 다름없다. 세상에는 성자가 드물고 많은 사람이 저속하다. 상대가 무언가에 흠뻑 빠져 있다면 그것이 공략할 지점이다. 최고의 욕망은 곧 최고의 약점이기도 하다. 능력이 없을수록 허세를 부린다. 훌륭한 사람일수록 거들은 피울 필요가 없다. 거만한 태도는 천박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쾌함을 준다. 건방진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도 자신에게도 고통을 줄 뿐이다. 허세를 부리며 자만심이 강한 사람은 사실은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허세 부리기에 앞서 자신의 뜻을 접고 타인에게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필요하면 겉모습을 활용하라. 외모는 타인의 선의를 쉬이 얻는 계기가 된다. 이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외모도 재주와 같아서 갈고 닦을 수 있다. 보통의 토양을 비료로 비옥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서 내 편으로 만들라. 결과는 남지만 말은 사라진다. 뛰어난 사람일수록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올바른 계획은 똑똑함을 드러내며 바르게 실행하는 태도는 성실함을 증명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훌륭한 지도자라 할 수 있다. 박수를 보내는 쪽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말을 내뱉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인생의 본질은 무언가를 이뤄나가는 자세에 있고 칭찬은 그것을 북돋우는 고명에 불과하다. 행동한 결과는 남지만 말은 공중으로 사라진다.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현명한 자의 행동은 숙고의 결과다.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하라. 철학자들은 욕구를 경시하기도 하지만 정치가들은 욕구가 전부임을 알고 있다. 이 점에서 정치가들이 더 영리하다. 그들은 사람들의 욕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을 제대로 안다.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을 때는 의욕이 생기지만 막상 손에 넣으면 금세 나태해진다. 상대의 욕구를 잘 이용하라.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은 얻기 어렵다고 강조하여 그 욕망이 더욱 커지도록 부채질하라. 그러면 상대방을 당신의 의도대로 끌어들여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알려주지는 마라. 누군가를 가르칠 때 전부 가르쳐주지 마라. 모든 것을 알려주고 나면 곧 존경이나 경외심을 잃을 것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특히 이 점에 유의하여 타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평판은 예측하지 못한 곳까지 다다른다. 평판에는 날개가 있어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날아간다. 그러니 간교하거나 영악한 행동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할 것. 다른 이가 당신을 교활하다고 평가하는 일을 만들지 말라. 나태한 것보다 사리를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양심을 속이고 불안해하며 사는 것보다 지혜를 가지고 존경받으며 사는 편이 훨씬 낫다. 가진 것보다 더 나은 존재로 보일 것.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 반면 이해할 수 없거나 손에 넣기 어려운 것에는 경의를 표한다. 명품이 귀중한 이유는 쉽게 살 수 없을 만큼 비싸기 때문이다. 사람을 대할 때는 존경을 얻기 위해서라도 상대방보다 영리하고 능숙하게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너무 교만해도 비판받음으로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상대방이 미처 판단하지 못해 머릿속이 복잡할 때라면 논쟁 없이 손쉽게 이길 수 있다. 나를 이길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때 상대방은 먼저 당신을 칭찬할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마라. 누구에게나 똑같은 얼굴을 보일 필요는 없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보일지 생각하라. 어떤 협상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마라. 자신의 진가를 한 번에 모두 보여줄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면 상대방은 곧 당신에게 흥미를 잃을 것이다. 언제나 본색을 다 드러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하라. 색다른 면이 있는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편이 좋다. 계산적인 행동이 나쁜가? 언제까지 핑계를 대며 뒤로 물러서 있을 텐가? 적극적으로 흥정에 나서라. 지성도 필요하지만 협상 자리에서 속지 않으려면 처세의 재능도 필요하다. 비범한 것을 알아챌 만큼 안목이 있는 자라고 해도 오히려 평범함의 미덕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 고고한 자세만 취하다가는 현실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상식을 놓치고 만다. 이처럼 학식이 풍부한 사람도 흥정의 세계에서 제대로 협상하지 못하면 바보 취급을 당한다. 속지 않거나 비웃음당하지 않을 정도의 흥정의 감각만은 반드시 익혀둘 것.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업이 아니라고 해도 일상에서 자본의 이치에 밝아야 한다. 많은 지식을 갖추는 일만큼이나 그 지식을 기능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기는 마음에 꼭 필요한 요소다. 체력이 육체에 꼭 필요한 것과 같다. 용기는 마음을 지켜주고 영혼이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아무리 똑똑해도 용기가 없다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이루지 못한 채 평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미뤄서는 안 된다. 예상한 결과치만 얻을 뿐이다. 그 대신 어떤 어려움에도 맞설 용기를 가지고 단호한 태도를 지키자. 꺾이지 말아야 한다. 내면의 용기는 용맹스러운 외양보다 실질적으로 유용하다. 단점은 가능한 숨기라. 누구든 한 번쯤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주목받는 때가 있다. 그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매일 성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작은 반짝임이라도 제때를 만나면 눈부시게 빛난다. 그러나 제대로 재능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나름의 무대 장치와 뒷배경이 중요하다. 어떻게 훌륭하게 선보일 수 있을지는 환경에 달려 있다. 타이밍도 중요하다. 계절이 맞지 않는 날에는 야외극을 열어도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싸구려나 허영을 피하자. 쇼가 천박해진다. 또 안 보여도 될 면모는 잘 숨기는 것이 최고의 연출이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몰래 살피는 자는 그대로 둬도 되지만 절대 한 번에 전부 보여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큰 성과를 하나 달성하면 계속 비슷한 성과가 이어져야 한다. 첫 박수갈채는 다음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다. 젊을 때 편안함만 찾는다면 인생 후반에는 비참해진다. 젊은 시절 손쉽게 올랐던 언덕도 나이가 든 뒤에는 높은 산처럼 넘기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고생은 경험을 쌓는 것과 같다. 고생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기술을 익히며 자신의 가능성을 점차 넓혀갈 수 있다. 즉, 고생은 행복을 위한 준비와 같다. 지금 이 순간의 고생이 노후의 고생을 미뤄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빛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바랜다. 아무리 빛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광채를 잃는다. 익숙해지면 감각이 둔해지고 찬사를 들을 기회도 줄어든다. 정신력, 지성, 운 등 모든 면에서 때때로 자신을 새롭게 재점검하라. 다른 분야에서 활동해 보는 것도 좋다.
이전 분야가 그리울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분야에서 다시 각광받을 수도 있다. 자, 이제 새로운 것에 도전하자. 상황에 따라 판단하라. 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실행하라. 시간과 기회는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또 너무 엄격한 규칙을 세우지는 말라. 당신이 만든 규칙이 당신을 올가맬 수 있다. 세상에는 심사가 뒤틀린 사람이 많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남들이 그 자신의 생각을 따르기를 원한다. 이런 순간에 현명한 자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며 지혜의 별을 따라 행동의 방향을 바꾼다. 생각과 행위는 상황에 따라 그 방향을 지혜롭게 바꿔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은 순간. 상황이 심각하다면 점차 진정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 때때로 치료 행위가 오히려 질병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영리한 의사는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야 할 때를 안다. 능력 있는 의사일수록 이러한 판단을 냉정하게 내린다. 자연스럽게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즉, 신에게 맡기는 것이다. 진흙으로 탁해진 연못도 조용히 두면 맑아진다. 혼돈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평범한 자신에 만족하지 마라. 스스로에게 불만을 품는 것도 씁쓸한 일이지만 자신만이 옳다고 믿는 태도는 더욱 어리석다. 만약 스스로에게 만족한다면 무지한 자라는 증거다. 가난하고 평범한 자신에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고 타인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없다. 현재의 자리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좋다. 혹시 모를 상황까지 예측할 수 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약점을 공략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즐기고 누군가는 절망한다. 세상은 보기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한다. 같은 상황에 처해도 누군가는 절망에 빠진다.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는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며 기뻐한다. 자기를 아는 것이 자기 개발의 첫걸음. 자신의 성향, 능력, 판단력, 감정을 정확히 평가하자. 자신을 아는 것이 자기 개발의 첫걸음이다. 외모는 거울로 확인할 수 있지만 마음은 비추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고찰하고 마음을 세심히 살피라. 자신의 결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면을 항상 들여다봐야 한다. 매일 컨디션과 성취 정도를 스스로 확인하면서 자신과 마음의 자산을 점검하자. 자신을 완성하라. 사람은 누구나 미완성인 채로 태어나 직업을 가지고 인격을 가다듬으면서 매일 조금씩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다. 정점에 다다르면 재능이 만발하고 생각이 밝아지며 날카로운 판단력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끝내 자신을 완성 지점에 올려놓지 못한다. 어떤 이는 뒤늦게 성숙하기도 한다. 자, 이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너무 깊게 신뢰하지도 너무 쉽게 증오하지도 마라.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다. 이는 현실에서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우정을 전쟁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마라. 항상 화해의 문을 열어놓아라. 그 문이 관대함의 문이라면 훨씬 더 안전한 문이 될 것이다. 과거의 복수는 현재의 고통이 된다. 나쁜 짓으로 기뻤다면 나중에는 슬퍼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거짓이다. 겉모습 또한 가꾸어라.
보통 사람들은 진짜 본연의 모습을 보지 않고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 소수의 사람만이 내면을 볼 뿐이지 많은 사람은 겉모습을 따른다. 겉보기에 나쁘다면 옳은 일이라도 충분하지 않다. 교제할 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친숙함을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허용하지도 마라. 너무 친숙한 관계가 되면 자신이 쌓은 탁월함을 인정받지도 존경받지도 못한다. 별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광채가 유지된다. 신성한 것은 절제가 요구된다. 친근함이란 반감을 일으키기 쉬운 것이다.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을 너무 많이 보여주면 그만큼 가치가 더 줄어드는 법이다. 소통하는 과정에서 감추어야 할 결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관계는 바람직한 관계가 될 수 없다. 윗사람에게 격의 없이 행동하면 위험하고 아랫사람에게 무리하게 행동하면 부적절하다. 특히 평범한 사람에게 격의 없이 행동하면 단순한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다. 따라서 과한 친숙함은 어리석음에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타인을 주도하려면 상대의 우상을 파악하라.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의지보다 기술이 더 중요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모든 의도에는 동기가 있으며 동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우상이 있다. 명예를 좇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이익에만 열중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쾌락을 추구한다.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바람직한 기질의 사람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상대방을 움직이는 핵심 능력은 그 사람의 우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있다. 상대방의 주 관심사와 동기를 파악하여 그 사람을 움직여야 한다. 상대방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고귀한 동기가 아닌 가장 밑바닥의 본능일 수 있다. 상대방을 지배하는 욕망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것으로 어필하여 행동을 부추겨라. 그러면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주도권을 주게 될 것이다. 장사꾼의 면모를 지녀라. 인생은 생각만으로 되지 않는다.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속기 쉽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살면서 가장 필요한 일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가장 가까운 일을 챙길 시간이 없다. 이런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평범한 사람에게 오히려 무식하다고 무시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장사꾼의 면모를 배워야 한다. 그래야 조롱받거나 속지 않는다. 따라서 일상을 잘 꾸려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살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자신의 일상이다. 지식이 실용적이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다. 용맹이 없다면 교활함도 괜찮다. 사자의 가죽을 입을 수 없다면 여우의 털이라도 입어라. 시대를 따르는 것은 곧 시대를 이끄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평판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힘으로 안 될 때는 영리함을 이용해야 한다. 용맹이라는 큰 도로를 택할 수 없으면 교활함이라는 새끼를 선택하라. 힘보다 기술이 더 효과가 있고 명민함으로 용기를 이길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면 차라리 업신여겨라. 필요 이상의 변명은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요구하지 않는 이상 절대 먼저 변명하지 마라. 상대방이 해명을 요구했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변명하는 것은 한심한 짓이다. 굳이 나서서 변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발하는 행위와 같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스스로 생채기를 내면 악한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 불필요한 변명은 잠들어 있는 의심을 깨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의심을 눈치챘다는 사실조차 드러내지 않는다. 그 사실을 밝히는 행동은 화를 자초하는 행동과 다를 바 없어서다. 다른 사람의 의심은 변명이 아닌 흠 없는 행동으로 잠재우는 게 제일 낫다. 상대방의 말에 트집 잡지 마라. 주로 어리석거나 고집불통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에 트집을 잘 잡는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반박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모든 일을 문제 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똑똑할 수는 있어도 주로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사람은 즐거운 대화를 논쟁으로 바꾸고 동료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공격한다. 산의 진미를 즐기다 모래알이 씹히면 거슬리듯이 즐거운 자리에 언쟁이 가세하면 그 자리는 더 이상 즐겁지 않다. 야생동물과 길들인 가축을 함께 멍에로 묶어두는 사람은 어리석다 못해 잔인한 사람이다. 반박하기를 즐겨 사소한 말에도 트집을 잘 잡는 사람은 야생동물과 같아서 분쟁을 쉽게 야기한다는 말이다. 이 순간을 살아라.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포함한 모든 것은 상황이 결정한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므로 할 수 있거든 지금 하라. 살면서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아니라면 정해진 규칙에 얽매이지 마라. 모든 일은 정해진 법이 없다. 오늘 낭비했던 물이 내일은 부족할 수 있는 법이다. 자신의 방식에 모든 상황을 억지로 꿰맞추려는 무지몽매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신중함의 극치가 바람을 잘 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안다. 하나의 결점이 재능을 감춘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행동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다. 욕망도 감춰야 하지만 결점은 더 감춰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를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실수를 자랑한다. 그래서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보다 실수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에게 명성이 오래 머문다. 특히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 일식때가 되면 달도 태양빛을 감출 수 있다. 이처럼 사소한 실수가 위대한 재능을 가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의 실수를 드러내지 않아야 하고, 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도 실수를 감춰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인생의 법칙은 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터에 뿌리 내릴 줄도 알아야 한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곳이 먼 곳에 있을 수 있다. 고향은 오히려 당신의 재능을 꽃 피우기에 부적절한 곳일 수 있다. 당신을 잘 아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당신이 이룬 업적보다 과거가 기억된다. 따라서 시기심이 쉽게 불붙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다른 곳에 가면 더 인정받을 수 있다. 멀리서 온 유리 조각 하나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국적인 것이 존경받는 이유 중 하나는 먼 곳에서 왔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때 자신의 고향에서 웃음거리였던 사람이 전 세계 사람에게 찬사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타지인에게 칭찬받으면 먼 곳에서 왔기 때문이고, 고향 사람에게까지 칭찬받는다면 그것은 단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신전의 제단 위에 세워진 조각이 정원의 나무줄기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조각을 경외할 수 없는 법이다. 모든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마라. 당신이 품은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면 행복하기에 불행해진다. 몸은 숨을 쉬어야 하고 영혼은 열망해야 한다. 모든 것을 소유하면 머지않아 환멸과 불만에 빠지게 된다. 지식을 쌓을 때도 채워야 할 지식 한 가지쯤은 남겨두어야 호기심과 희망을 유지할 수 있다. 과도한 행복은 오히려 독약이 된다. 도움을 줄 때도 상대방을 완전히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 바라는 게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행복한데도 행복하지 않은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오히려 두려움이 잉태된다. 신중한 말은 지혜의 증거다. 혀는 야수와 같아서 한번 풀어놓으면 다시 묶어두기 힘들다. 말은 영혼의 맥박과 같다. 명의가 맥박만으로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듯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의 건강을 판단할 때 영혼의 맥박, 즉 말을 먼저 살핀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을 겪는다. 현명한 사람은 말을 다스린다. 말을 아껴 쓸데없는 근심을 만들지 않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지지도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신중하며 로마 신화의 야누스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아르고스처럼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모스는 인간의 가슴에 창을 내지 말고 손에 눈을 달아달라고 했어야 했다. 사소한 일을 크게 버리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소문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을 크게 버린다. 호사가들은 매사에 호언장담하며 사소한 일도 문제 삼아 분쟁을 조장하거나 비밀을 만드는 데 능숙하다. 말썽이 될 만한 일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무시해도 될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뜻이다. 호사가들은 정작 무시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의미를 부여한다. 초기에는 크게 벌어진 일을 쉽게 진압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쉬이 매듭지을 수 없어진다. 치료제가 되래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내버려 두어야 할 일은 그냥 두어야 한다는 인생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어느 방향이든 극단은 좋지 못하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어떤 것도 극단으로 치닫지 마라. 어느 현인은 미덕조차 행하기를 절제하며 중도의 길을 걸었다. 극단으로 치닫다 보면 결국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때문이다. 과일의 즙을 모두 빼고 나면 쓴맛만 남을 뿐이다. 쾌락도 마찬가지다. 너무 예민한 생각은 오히려 사람을 둔하게 만든다. 젖소에게서 우유를 너무 많이 빼내면 얻는 것은 우유가 아니라 핏물이 되기 마련이다. 이기고 있을 때는 욕심을 버려라. 최고의 선수는 모두 그렇게 한다. 훌륭한 후퇴는 곧 용감한 공격이다. 업적을 이뤘다면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운이 오래 지속된다면 오히려 의심스러운 일이다. 차라리 적당히 실패하는 게 더 안전하다. 성공의 달콤한 맛은 실패의 쓴맛과 적절히 섞여야 좋다. 운이 계속 따라줘서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의 위험은 더 커진다. 행운의 여신이 선사한 즐거움은 그 강렬함에 비해 굉장히 짧다. 행운의 여신은 쉽게 실증을 느낌으로 한 사람에게 오래 머물지 않는다. 행운에는 법칙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우연한 일이란 없다. 행운이란 노력에 힘입어 주어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행운의 문 앞에 서서 문이 열릴 때까지 그저 기다린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더 나은 행동, 즉 영특한 용기로 문을 밀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미덕과 용맹의 날개를 달고 행운의 여신에게 날아가 그녀의 호의를 산다. 진정한 깨달음의 길 위에서는 미덕과 통찰력이 최고의 잣대다. 지혜가 없으면 행운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불운이 없다. 뛰어난 자질도 용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죽은 사자의 갈기는 산토끼도 잡아당길 수 있다. 용기가 없어서 지체하다 겪는 어려움은 용기 있게 시작해서 마주한 어려움보다 더 힘들다. 정신적 용기는 육신을 뛰어넘지만 신중함이라는 칼집 속에 넣어두어야 한다. 용기는 위대함을 지키는 방패다. 용기가 부족한 겁쟁이는 육신이 나약한 사람보다 더 비참하다. 많은 사람이 뛰어난 자질을 가졌지만 용기가 부족해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삶을 살다가 태만이라는 무덤을 찾아 들어간다. 항상 기억하라. 자연은 꿀벌에게 꿀의 달콤함과 침의 날카로움을 함께 허락했다.
롤모델을 두어라. 이상형을 찾고 그를 본받기 위해 노력하라. 살아있는 본보기로 여겨질 만한 위대한 영웅이 많다. 롤모델은 자기 자신에게 동기부여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그대로 따라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라. 알렉산더 대왕은 아킬레스 장군이 무덤에 묻혀서 울었던 게 아니라 자신의 명성이 아킬레스의 명성만큼 널리 퍼지지 못해서 슬퍼했다. 영웅의 명성은 트럼펫 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져 우리의 야망을 자극한다. 우리의 부러움을 자극하여 높은 이상을 꿈꾸고 관대한 마음을 품게 한다. 내부를 들여다봐라. 일반적으로 겉과 속은 다르다. 껍질 속을 들여다보지 않는 무지한 사람은 알맹이를 보고 나서야 진짜 의미를 깨닫는다. 거짓은 항상 먼저 도착하여 어리석은 자를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반면 진실은 시간의 팔에 기대어 절뚝거리며 제일 늦게 들어온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날 때를 대비해 힘의 절반을 비축해둔다. 속임수는 매우 피상적이다. 따라서 표면만 봐서는 쉽게 속을 수 있다. 지혜는 구석진 곳에 들어가 숨죽이고 있다. 지혜로운 자만 들어가서 지혜를 본다. 제값을 받는 법을 배워라. 가치만 뛰어난 물건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껍질 속 알맹이는 제대로 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판단한다. 입소문을 내기 위해서는 때때로 대상을 잘 포장할 줄도 알아야 한다. 눈에 띄는 이름을 부여하여 선전하면 욕망을 자극할 수 있다. 대상의 품격을 상승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대신 가식이 없어야 한다. 또 그 물건이 안목 있는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것이라고 말하면 사람을 유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안목 있는 사람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스스로 안목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사용해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 사람이 품은 결핍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상에 흔한 이름을 짓지 마라.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만 낮아진다. 사람은 자신의 취향과 지적 욕망을 자극하는 특별한 것에 끌리기 마련이다. 시험할 줄도 알아야 한다. 신중한 사람은 악한 사람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사물의 특성보다 사람의 특성과 자질을 잘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다. 두드려 나는 소리로 금속을 분별하듯 사람은 말투로 파악할 수 있다. 말은 위험의 증거요, 행동은 더 확실한 증거다. 따라서 아주 신중히 행하고 깊이 있게 관찰하고 세심하게 분별하며 현명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끝까지 밀고 가라. 초반에 모든 힘을 소진하다 끝에 가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생각은 많지만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흐지부지하게 끝난다. 이렇게 하면 결과물을 내지 못하므로 명성도 얻지 못한다.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사람은 한 걸음 떼고 모든 걸 멈춰버린다.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노력하여 장애물을 극복할 수는 있지만 뒷심이 부족해 최종 완성품을 내놓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승리를 거머쥐는 법을 모른다. 또 자신의 가능성은 입증하지만 그 가능성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없는 사람 혹은 착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만다. 맡은 일이 좋은 일이라면 왜 끝내지 못하는가? 악한 일이라면 왜 맡아서 하는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목표물을 쫓아가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쫓아가 손에 넣어야 한다. 공경은 유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어려운 일을 처리하면 자신의 유능함을 한 번에 증명할 수 있다.
물속에서 익사하지 않으려고 수영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어려운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이제껏 감춰졌던 용기와 지식,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 공경은 자신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고귀한 사람은 공경에 처했을 때 더 많은 일을 한다.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은 이런 삶의 규칙을 잘 이해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아랫사람에게도 이 규칙을 적용했고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불멸의 명예를 얻었다. 이렇게 이사벨라 여왕의 손을 거쳐 많은 위인이 탄생했다. 부재는 종종 가치를 빛내는 도구가 된다. 필요한 경우에 부재하면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부각될 수 있다. 너무 자주 얼굴을 보이면 그만큼 가치가 줄지만 신비주의를 적당히 유지하면 가치가 높아진다. 하지만 신비주의로 존재감이 부각되던 사람이 정작 터무니없는 결과를 들고 나타나면 사람들은 더 크게 실망한다. 재능도 빈번히 사용되면 흔한 능력으로 여겨진다. 사람은 알맹이의 진짜 쓰임새보다 겉껍질에 관심을 갖는다. 상상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부풀려지는 법이다. 사람은 들리는 소문에 상상을 더하고 그 상상은 입에서 입으로 옮겨가며 부풀려진다. 대중 평판의 중심에 선 사람이라면 자신의 명성을 잘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불사조는 새로운 부활을 위해 잠시 자취를 감춘다. 부재는 다른 이의 욕망과 호기심을 자극한다. 상대를 제대로 알아라. 비즈니스로 맺어진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인다. 아주 작은 이익이라도 주어지면 기존의 약속을 슬며시 파기한다. 그러다가 손해를 보면 그것을 빌미로 턱도 없는 청탁을 하기도 한다. 직업상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찾는 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혜로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택하는 기술이다. 정직하고 바르게 대해도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직과 믿음이라는 미덕은 뒤로 밀려난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한두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 큰돈을 벌 기회를 알려주겠다는 근거 없는 말에 금방 현혹되는 사람도 있고 향응접대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감투를 안겨주면 그 장단에 맞추어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춤추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이 지닌 이런 성향은 사소해 보일지라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상대의 성격을 알아두는 것 역시 중요하다. 협박으로 윽박질러야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살살 구슬려야 말을 듣는 사람도 있다. 인간의 욕망은 벌레가 날아드는 꿀단지와 같다. 그 꿀단지를 차지하는 사람이 최종 승리자가 된다. 상대의 약점을 활용하라.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변화는 현실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기보다 옛날이 좋았다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을 늘어놓으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역사 이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왔다. 수많은 왕조가 역사에 묻혀 사라져갔고 한때 시류에 영합해 성공한 듯 보였던 영웅들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밀려났다. 변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다. 그것을 가지고 혼자서 이러쿵저러쿵 불평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변화에 적응하는 지혜를 길러라. 세상에는 흐름이 있고 그 파도에 제대로 올라탈 수 있어야 배가 앞으로 나아간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의 키를 제대로 붙잡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변화에 적응하라. 조급해하는 당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마라. 신은 세상에 초연함이라는 속성을 부여했고 그 때문에 세상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이런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안다.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도 느긋한 마음을 가져라.
술이 숙성되려면 오랫동안 술통에 갇혀 있어야만 한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격언. 나는 시간, 그리고 또 다른 나와 겨루고 있다.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라. 행운은 기다리는 자에게 안긴다. 때를 기다려라. 나의 선택. 선택하는 능력은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잘못된 선택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뛰어난 안목과 정확한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높은 학식과 성실한 태도, 그리고 고상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르게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기회가 왔을 때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성공 대열에서 낙오하여 금세 모두에게 잊히게 마련이다. 진취적인 태도와 열정, 창조적인 두뇌와 성실성을 갖춘 사람이 성공의 문턱에서 주저앉아 좌절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운이 없었던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해 실패했음을 명심하라.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워라. 세상에 독불 장군은 없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아는 것은 사업이나 정치뿐 아니라 세상사 모든 일에 반드시 필요하다. 소크라테스도 시대의 흐름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독배를 마셔야 했다. 이렇듯 진실은 소수에게만 의미가 있는 법이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당신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대중이 만족하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성공하려면 대중의 기호에 수긍하고 자신의 견해에 앞서 대중이 선호하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독단적이고 완고한 사람은 눈앞에 좋은 기회를 잡기 힘들다. 거듭 실패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안목에 대해 회의하게 되고 지혜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내면을 단련하는 일이 아니라면 대중에게서 눈을 떼지 마라. 시대의 흐름을 읽어라. 유종의 미. 행운의 여신이 사는 저택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 기쁨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슬픔의 문으로 나와 슬픔을 가누지 못한다. 그러나 슬픔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기쁨의 문으로 나와 또 다른 행운을 기다리게 된다. 무슨 일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이다. 과정이 좋았다고 결과가 좋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가 떠날 때 보내는 환송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배가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기쁨을 남들과 나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순풍에 돛을 단 듯 순조로운 항해 중에도 풍랑을 만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도 있다. 세상사도 마찬가지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깔끔한 마무리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만 있다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매달려 자기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이 실제로 자신의 것보다 나을 수 있다. 그러나 남들이 선호하는 것에서 자신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는 경험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불행해지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좇고 이룰 수 없는 일에 도전하느라 불행해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부러워하지 마라. 과거에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있고 행복하게 산 사람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상도 이곳에 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현실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타인의 행복을 부러워하지 마라.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마라.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늘 새롭게 할 줄 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험이라는 이름의 나이테를 몸에 아로새기지만
어린 시절에 가졌던 싱싱한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잃게 되어 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면 점점 경쟁력에 뒤처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다. 훌륭한 사람이라도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면 밀려날 수밖에 없다. 불사조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까닭은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자신의 몸을 던져 매번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신이 쌓은 경험을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재능으로 탈바꿈시킬 줄 알아야 한다. 참신함을 잃지 마라. 약점 감추기. 자신의 약점을 감출 줄 알아야 한다. 다친 손가락을 함부로 드러내놓고 다니면 여기저기 부딪히거나 더러운 것이 묻어 덧나게 된다. 약점 또한 마찬가지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주의하지 않고 약점을 남에게 공개했다가는 사악한 사람들에게 걸려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교활한 사람들은 남의 약점을 쥐고 흔들어 쾌감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이득을 취한다. 경쟁자가 낙심하여 포기할 때마다 교활한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사람은 누구나 크든 작든 약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약점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들은 독수리와 매처럼 날카롭게 노려보는 적들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 먹잇감이 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고슴도치처럼 단단한 가시로 남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도록 자신을 단속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넌지시 속을 떠보려는 가모니설로 무장한 사람을 아예 상대하지 않으며 약점을 결코 남의 눈에 드러나게 하지 않는다. 자신의 약점을 결코 드러내지 마라. 때론 바보인 척.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만 잔뜩 모여 있을 경우가 있다. 어리석음이라는 이름의 병은 금방 옆 사람에서 옆 사람으로 전해져 모두 감염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런 자리에서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봐야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쉽다. 그렇다고 똑같이 어리석어져서는 곤란하다. 진정한 지혜는 마음속에 갈무리하고 꼭 필요한 실용적 지식만을 내보여라. 세상에는 바보의 탈을 쓰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주 많다. 때로는 바보처럼 살 필요도 있다. 누가 당신을 띄워줄 때 자신이 대단한 일을 성취한 것처럼 떠벌리며 다니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이 이미 이룬 업적을 놓고 자신의 공으로 돌리거나 아직 시작조차 않은 일을 두고 부풀리는 경우가 있다. 대중은 이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찬사를 보내지만 이들이 얻어내는 것은 금세 비웃음으로 바뀔 헛된 명예일 뿐이다. 사력 있고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 남이 받들어주는 체한다고 해서 쉽게 속아 넘어가지는 않는다. 속된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라기보다는 결과로서 인정받으려고 한다. 카멜레온은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색깔을 바꾸어가며 남들의 눈길을 끌려고 하지만 개미는 묵묵히 자신의 탑을 쌓아 올린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말로서만 이루는 업적을 경계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허영심은 가능한 한 적게 가질수록 좋다. 결과가 기대보다 좋을수록 많은 사람에게서 인정받는다. 칭찬받으려 안달복달하지 마라. 신비주의가 필요한 까닭. 낄 자리와 끼지 않아야 할 자리를 구분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된다. 함부로 나서는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저기 얼굴을 내미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사람이다. 좋게 평하다가도 실물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상상력은 실제보다 훨씬 풍요로우며 업적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과장되게 마련이다. 착각은 귀를 통해 들어와 눈으로 빠져나간다. 명성의 장막을 두르고
그 안에 머무름으로써 신비감을 높이는 것도 지혜로운 전략이다. 인기의 정점에서 은퇴한 배우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는 것도 바로 그런 이치다. 착각은 귀를 통해 들어와 눈으로 빠져나간다. 차선책.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해서 그것만을 믿고 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실수하지 말란 법은 없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다 그대로 실행되지는 않는다. 차선책을 준비해두면 언제나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다. 출세를 도와줄 만한 인물을 두루두루 알아두면 줄을 대기가 좋아지고 고급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을 많이 알아두면 정보의 신빙성이 높아진다. 모든 것은 여분이 있을 때 그만큼 든든하게 여겨지게 마련이다. 하나가 필요하면 두 개를 준비하라. 기회이다 싶을 때. 주사위를 한 번 던져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운을 과신하며 그런 일을 저지른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뒤에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연습도 없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기회를 잡으려면 첫 번째 모든 것을 걸지 말고 그 다음을 노려라. 첫 번째에 덤벼들어 실패한 사람은 의욕을 잃고 다시 도전할 힘을 잃으며 성공한 사람은 자만하느라 두 번째 기회를 쉽게 포기해버린다. 무슨 일이든 방법을 바꾸어서 만회할 예비수단을 준비해둬라. 성공 여부는 주위의 여러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 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기회에 올인하지 마라. 약점 관리. 대중은 하나같이 호사가들이다. 그들은 남들을 안주 삼아 악담하기 좋아하고 나쁜 소문에 희생된 사람에게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그 사체를 뜯어먹는 것을 즐긴다. 수많은 입에서 쉬지 않고 튀어나오는 중상모략 앞에서는 아무리 대단한 명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버텨내기 어렵다. 대중의 가장 좋은 먹잇감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결점들이다. 왜냐하면 사소한 결점일수록 찾아내기도 쉽고 이야기를 꾸며내어 살을 붙이기도 쉽기 때문이다. 경쟁심에 불타는 적들의 모함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정말 입심이 센 사람이라면 진실에 약간의 거짓을 섞은 악의 서린 농담만으로도 상대를 거꾸러뜨릴 수 있다. 악평은 들불처럼 순식간에 번져나간다. 좋지 않은 소문을 쉽게 혹하고 믿어버리는 것이 대중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일단 퍼지기 시작한 소문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비열한 인간들의 교활한 행동 거지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소문의 진원지를 파악하라. 아무리 하찮더라도 소문은 퍼지기 전에 막는 것이 나중에 수고를 몇 배나 줄이는 길임을 잊지 마라. 경쟁자들에게 약점을 잡히지 마라. 세상은 당신 혼자가 아니다. 혼자만 고상한 채 하지 말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라. 장님들만 사는 나라에서는 두 눈 가진 사람이 비정상 취급을 당하는 법이다. 주위 사람이 어리석다고 한탄하지 말고 자신도 어리숙한 채 하며 사는 게 현명한 태도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는 일이다. 그러므로 때로는 지혜가 있어도 없는 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신에 견줄 만큼 뛰어난 능력이 있어 남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주 야만인처럼 자연 속에 숨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한 남들과 부대끼며 사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혼자서 고상한 채 하다가 바보 취급당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남들과 기꺼이 나누어라. 자기가 최고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는 절대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없고 성공 또한 요원해진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익혀라. 부탁하는 것도 기술이다.
남에게 부탁하는 요령을 터득하라.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는 쉽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란 없다. 그저 부탁을 잘 받아주는 사람과 거절을 잘하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부탁을 받았을 때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서는 별다른 수고 없이도 승낙을 얻어낼 수 있다. 하지만 아니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게서는 큰 노력을 기울여야만 승낙을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런 사람에게 부탁할 때 사용되는 지혜의 기술이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령은 적절한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상대가 기쁨에 넘치고 심신이 가벼운 상태에 있을 때를 노려라. 상대가 바짝 긴장하고 있어 청탁하는 사람의 속내가 간파당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런 때는 가능한 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상대가 경사스런 일을 맞이했을 때 그 순간을 노려 부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런 날에는 흥겨운 마음이 되어 부지불식간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가 쉽다. 남에게 미리 선심을 써두었다가 그것을 빌미로 부탁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상대가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는 때는 가급적 피하라. 아무리 애를 써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부탁할 때는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 사려분별. 사려분별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혹시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라. 그리고 그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방어막을 구축하라. 사려분별로 무장한 사람은 공격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자신의 몸 하나는 지킬 수 있다. 인간관계라는 넓은 바다에는 수많은 암초가 물결 밑에 감춰져 있다. 명성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오디세우스가 했듯이 끊임없이 진로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남들의 예봉을 피할 요령을 미리 익혀둬라. 상대방에 대해 너그럽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사두면 어려울 때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도록 한다. 유연한 태도. 옳은 것에 집착하지 마라. 옳은 일만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기 쉽다. 지나치게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는 법이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특권이지만 옳은 일만 고집함으로써 생기는 다른 사람의 비난에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주변 사람들을 지나치게 몰아세우는 것은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착하지 마라. 신중함을 나침반 삼아. 사업할 때 결정적인 판단은 적절한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 해야 한다. 시간과 기회는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므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예외 없이 적용될 규칙을 세워놓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일단 틀 속에 갇혀 있으면 상황에 걸맞은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어진다. 사업의 세계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엎치락뒤치락 변화를 거듭한다. 지금 얻는 조금의 이익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목을 조르는 독이 될 수 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 현명한 사람은 신중함이라는 지침에 따라 자신을 상황에 맞추어 나가는 법을 터득한다. 신중함이라는 지침에 따라 자신을 상황에 맞춰라. 카멜레온처럼 상대에 따라 다르게 처신하라. 프로테우스는 자신의 변신 능력을 활용해 올림포스의 여러 신을 속였다. 처세술에 능한 사람은 학자를 대할 때에는 공부하는 학생처럼, 성인을 만나면 성인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제자처럼 행동한다. 이런 처신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비슷한 기질을 가진 배우려는 사람에게 끌리기 때문이다.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의 특성을 파악해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기질과 특성을 이해하면 어떻게 상대해야 좋을지 쉽게 알 수 있다. 보수적인 사람에게는 겸손하고 고분고분한 태도로 상대하고, 명랑한 사람에게는 재기발랄한 사람으로 행세하는 등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이런 처신에 능해야 한다. 상대에 따라 다르게 처신하라. 역사책을 읽어라.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라. 신속한 판단으로 닥쳐온 일을 해결하고 한 발 빠른 예견으로 다음 일을 준비하라. 삶은 본래 몸이 고달픈데도 마냥 걸어가야 하는 여정과도 같다. 그나마 작은 위안이 있다면 지식의 우물에서 목을 축이고, 지혜의 그늘에서 땀을 식히는 잠깐의 휴식이 다시 발걸음을 재촉할 힘을 안겨준다는 것뿐이다. 이처럼 휴식과도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역사와 대화하라. 과거를 살펴봄으로써 세상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역사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폭넓은 지식을 얻으려면 좋은 책을 골라 읽어라. 책 속에는 여러 사람의 각기 다른 다양한 생각과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다리가 놓여 있다. 훌륭한 생각들은 책 속에 모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예를 얻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보잘것없는 사람이나 위대한 사람이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만큼 인간이란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신성함도 비천함도 모두 인간 마음속에 들어있는 씨앗 아닌가. 어느 쪽에 물을 주고 볕을 쬐게 하고 적당한 양분을 공급하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 역사와 대화하고 즐겨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일에 정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각자의 삶은 역할이라는 서로 다른 몫을 나눠 가짐으로써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도구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자기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의지를 찾아내어 서로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줄 알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더 큰 허물은 모른 채 남의 작은 허물만 비난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든다.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하는 방법을 배우는 지혜가 필요하다.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라. 꼼수의 유혹. 상대가 교활한 속마음을 감추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거나 예의를 가장해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보여도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읽어낸다. 겉으로 그럴듯한 행동거지로 환심을 사려 하지만 속에는 시커먼 의도가 들어있는 사람은 도금된 왕관과 같다. 번쩍거리고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손톱으로 살짝만 긁어도 금딱지는 떨어져 나가고 본체가 드러난다. 치졸한 의도는 품위로 치장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구동성으로 위대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에게도 결점이 있다. 위인을 존경하는 마음이 지나쳐 그의 잘못까지 닮으려는 헛된 짓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라. 이는 결점을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병폐다. 현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삶에 대하여.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부패와 빈곤 그리고 위선이 판을 치던 펠리페 3세 제위 시절 스페인 아라곤 지방 벨몬트에서 태어났다. 그는 17세기 대표적인 작가이자 철학자이며 설교가다. 그라시안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자 의사인 부친에게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철학과 신학에 관심이 많았다. 1619년 18살 때 예수회에 입회하여 수도자가 된 그는 기도와 명상에 열중하며 세네카와 아리스토텔레스 및 고전 철학자들의 저서들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등 훗날 저술가로서 자신의 명성을 높여줄 지적 자산을 하나씩 쌓아갔다. 1627년 사제로 서품된 그라시안은 여러 대학에서 영적 지도 신부, 교수,
설교가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1646년 프랑스와의 전쟁 당시 종군 신부로 활약한 그는 병사들로부터 승리의 대보라는 영예로운 칭호로 불리기도 했다. 그로부터 2년 후 1648년 그라시아는 포르투갈 귀족이며 퇴역군인이었던 돈 파블로 파라다로부터 정신적인 격려와 자금을 지원받아 이 책 지혜의 기술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출간 즉시 재판을 찍을 만큼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지만 평소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교단 지도부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었고 그에게 다시는 저술활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내려졌다. 그라시아는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1651년 비판가를 익명으로 출판한 그는 지도부의 경고를 다시 어겼다는 이유로 더 이상 저술활동을 하지 못하는 쓸쓸한 만년을 보냈다. 그러나 한동안 절판되었던 그라시안의 작품들은 그가 죽은 후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로마의 대철학자 세네카에 비견될 정도로 큰 명성을 얻었다. 이후 수세기 동안 지혜의 기술은 많은 지식인의 인생 지침서로서 폭넓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전 유럽을 통틀어 이 책보다 더 분명한 인생 지침서는 일찍이 없었다라고 극찬하며 그라시안의 가르침에 따를 것을 권했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평가할 때 까다롭기로 이름난 쇼펜하우어도 소중한 친구처럼 당신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책이라고 칭송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어 번역본을 출간하고 그라시안을 자국에 소개하는 일에 정열을 쏟았다.